네, 앞서 저희가 파라다이스 이야기도 해봤고요. 지난 거래일에는 여행 항공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근데 국내로 좀 시선을 돌려보면은 더 눈에 띄는 것들은 뭐 마트라던가 소비주들이 있겠죠. 이런 종목들 이 연말에 배불리 주가로서 반응을 해줄지 아니면 조심해야 되는 산업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환율 고물가 시대 유통 소비주들 흐름 어떨까요? 이번 시간 유진투자증권 이혜니 연구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이 나오는 이제 영상을 보고 저희가 소비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라고 해서 섭외를 네, 직접 해봤습니다. 소비주들이 최근에 좀 주가가 그리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리오프닝 딱 수혜주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나가서 막 이것저것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왜 생각보다 못 갔을까? 기대가 너무 높았던 탓일까요? 네, 리오프닝 이후 보복 소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 소비재 관련주 대부분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였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중국 봉쇄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등 매크로 이슈가 불거지면서 내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현재 주가는 소비 둔화 우려를 선반영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7월 전년 대비 그 기준점 성장률은 백화점이 20%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7, 8월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 의류 판매도 전년 대비 20%, 23% 증가했는데요. 이 수치만 보면 아직까지 소비 침체에 대한 그 시그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현 시점 소비랑 그 매크로 우려와에는 약간의 시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매크로에 대한 우려가 선반영된 후에 펀더멘털이 받쳐준 업체가 반등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소비 위축에 대해서 걱정했던 거는 뭐 경기 둔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국내 소비주들 대다수가 중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편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중국은 또 봉쇄 이후에도 아직까지 경기가 쉽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중 갈등까지도 좀 우려해야 되는 거예요? 어때요? 네, 지금 중국이 전체적으로 소비가 좀 좋지 않은데 중국도 이것을 모두 알고 있고 소비 진작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며칠 전 그 기준금리인 LPR을 인하한 것도 그렇고요. 이구 환신이라는 정책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중 갈등 문제는 불매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대규모 불매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좀 직접적인 촉매가 필요합니다. 뭐 작년에 중국에서 글로벌 브랜드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일어났었는데요. 이런 전후 상황을 살펴보면 작년 중국의 글로벌 브랜드들이 이 신장에 대한 강제 노역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한 모카 구매를 보이콧했고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글로벌 브랜드 제품에 대한 불매를 했습니다. 직접적 불매가 일어나려면 이 정도의 사건은 일어나야 되는데 국내에서 중국으로 진출할 의류 업체는 아직까지 이 정도의 규모도 아닐 뿐더러 이 정도 노이즈를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직접적인 불매 확률은 좀 낮아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고 국내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죠. 소비주 하면 또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로 이제 소비라는 곳이 편의점도 있고 마트도 있고 백화점도 있을 텐데 백화점은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더 잘 버텼다라는 거죠. 그때 뭐 오픈런 사태에 있으면서 명품으로 돈 많이 벌고 의류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 백화점주인데 최근에는 좀 오히려 부진해요. 이 백화점주들의 경우에는 지금 어떤 이슈가 가장 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우선은 백화점 탑라인 실적은 현대백화점, 신세계 모두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가 당일 상승에 그치거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작년부터 올해까지의 역대급 실적을 피크아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 백화점 발표를 좀 보시면 6월부터는 일반 고객의 객수, 구매액 하락이 체감된다고 합니다. 미국이 연초 리오프닝 효과를 2분기가량 누렸었는데 이것을 한국에 적응해 보면 10월 정도에는 종료가 판가름 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때를 좀 주목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백화점은 일반 고객보다 VIP 고객이 높기 때문에 소비 침체에 대한 그 민감도가 좀 낮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백화점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명품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가격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수요가 소폭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가격 판가가 이를 상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교, 출근, 모임에 따른 실수요 의류 구매가 이어지고 올해까지는 이어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최근에 그 신세계에 대한 어떤 뭐 리포트 분석을 봤는데 물론 경기가 좀 둔화된다는 불안감은 있지만 그것을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저평가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그런 걸 봤거든요. 어떻습니까? 만약에 연구원님이라면은 지금 백화점주들에 대한 비중을 늘려보자라고 하시겠어요? 우선은 그거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우선 내년 경기 침체에 대한 걸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명품에 대한 수요가 견조하지만 이제 나머지 일반 고객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백화점주 접근하실 때는 싸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년까지 전망을 좀 살펴보시고 접근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시선을 조금 더 길게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실수요 의류 구매는 그래도 올해까지 지속될 거라고 했거든요. 최근에 그 백화점 내에서의 큰 효자 종목이라고 해야 되나? 그 판매가 명품과 의류라면 의류주만 떼어놓고 봤을 때도 백화점처럼 비슷하게 경기 침체 피해를 봅니까? 아니면 이들은 좀 다르게 그 등교, 뭐 출근 이런 것 때문에 수혜를 봅니까? 이게 국내 소비 지출액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내 소비 지출액이 19년도에는 53조 정도 했습니다. 전체 소비 지출액에서 한 6% 정도를 차지하는 비중이었는데 이게 20년도에 4%대까지 떨어졌다가 21년도에 5% 초반대까지 올라왔지만 아직까지 6%까지 상승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2학기 등교가 저번 주에 시작됐다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등교나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시던 분들이 출근을 하셔야 할 때 근 2년간 아까 말씀드린 의류 지출액이 줄었던 부분에 대한 소비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류주들의 경우 그리고 또 이거 환율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류주들은? 네, 맞습니다. 최근에 그 환율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 속에서 수출을 생각했을 때 의류주들에게는 좀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호재로 작용합니까? 이들도 원단을 또 수입해야 되니까 악재가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 이제 환율 수혜를 받는 업종은 브랜드 의류보다는 의류 OEM입니다. 이제 브랜드 의류는 보통 이제 수입 유통을 하시는 브랜드들을 말하는데 이런 브랜드들은 보통 제품을 사올 때 환해지를 하기 때문에 환율 영향이 굉장히 적고요. OEM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바이어들에게서 수취하는 매출액이 달러이기 때문에 그 환율이 높으면 매출액도 높아집니다. 그 3분기 전일 기준으로 평균 환율이 1,310원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지금 13% 정도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의류 성수기랑 더불어서 3분기에는 고환율 효과까지 누려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럼 의류로만 봤을 때는 브랜드력보다는 약간 OEM 쪽으로 비중을 실어보는 게 더 낫겠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소비주 전반적으로는 내년 소비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의류 OEM도 좋지만 내년에 바이어들을 잘 가지고 갈 수 있는 회사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좀 편협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특히나 내년에 그 경기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을 소비주니까 항상 그 점을 여러분 투자 시에 참고를 해보셔야겠고 또 우리 이혜인 연구원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 편의점주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네. 편의점주 성수기 앞두었던 편의점주들의 경우에는 주가로만 봤을 때도 확연히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희비가 엇갈리거든요. 왜 같은 편의점인데 이렇게 나뉘어질까요? 네. 편의점 관련주는 우선 두 가지가 있는데요. BGF 리테일과 GS 리테일입니다. BGF 리테일은 자회사를 제외하고는 퓨어하게 편의점만 하는 회사이고요. GS 리테일은 편의점 사업 외에도 할인점, 홈쇼핑, 호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GS 리테일이 실적을 내고도 하락했던 이유는 편의점 외에 이제 사업 부문과 그리고 퀵커머스 사업 확대에 대한 비용 투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BGF 리테일은 실적이 컨센을 상회했고 GS 리테일은 실적 컨센서스를 하회했는데 아직까지는 비용 투자할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약간 주가 차별화가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GS 리테일과 BJF 리테일의 경우에는 최근에 또 보여줬던 그런 실적과 같은 걸 봤을 때 GS 리테일은 기타 사업이 좀 부진하면서 컨센을 하회하는,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이 왜 GS 리테일의 주가는 이렇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다소 걸림돌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올해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유통 소비주로는 대형마트와 면세점을 꼽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턴어라운드는 예상되면 좋은 건데 이게 얼마만큼 턴어라운드가 되느냐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잖아요. 대형마트와 이 면세 쪽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들여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우선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는 말은 전년도에 이제 사업 실적이 좋지 않았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실적이 부진했던 업종들은 면세점 그리고 대형마트가 있는데요. 대형마트도 종목이 한 2개 정도 있는데 종목별 실적 차별화가 일어났습니다. 대형마트 그 대표주 2개들은 이제 대형마트 외에도 다양한 사업 부문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사업 부문이 턴어라운드를 같이 할 수 있는지를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롯데쇼핑이 대형마트 백화점 사업은 코로나 이후로부터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또 시네마에서의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면세점 말씀드리면, 면세점은 이제 점점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모습은 맞지만 중국인 개별 관광객의 출입국 허용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이후에는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대형마트에선 롯데쇼핑 이야기도 꼭 집어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롯데쇼핑을 저희가 방송 중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저희는 그 소비 쪽으로 보기보다는 롯데시네마에서의 턴어라운드를 조금 더 눈여겨봤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 봤을 때 이제 이해는 연구원이 왔으니까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가장 좀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탑픽 종목과 섹터가 무엇인지도 들어봐야겠죠.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의 탑픽으로는 BJF 리테일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그럴 것 같았어요. 네, 투자 포인트로는 3가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통 채널 내에서 업종 점유율 상승이 기대됩니다. 유통부 데이터를 보시면 소규모 점포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제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수에서 40%까지 차지를 하면서 소규모 점포의 기능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소규모 점포가 사라졌을 때 이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는 업종을 편의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당 구매액이 2.6배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제 소규모 점포의 인당 구매액이 16,000원 정도인데 편의점은 아직 6,000원으로 2.6배 정도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절적 성수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양호한 실적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오프라인 트래픽 증가에 따라서 구매 객수도 증가할 것이고 경기 불황에 따라서 고마진 제품인 HMR 판매로 카테고리 믹스가 변화해서 이게 그 영업이익률도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그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 경기 둔화 때는 소비가 좀 줄다 보니까 대형마트 가서 막 다량으로 사는 것보다는 집 앞에 편의점 가서 이렇게 하나씩 사는 그런 수요가 더 많아질 거라고 하는데 이 관점도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점심이라든지 아니면 저녁을 식당에서 드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뭐 오마카세도 줄 서서 먹고 그러셨으니까요. 오마카세요? 네, 네. 예, 여의도에서 그러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좀 경기 침체도 오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편의점에서 식권을 끊어서 드시거나 아니면 편의점 도시락 같은 것으로 이제 식사를 해결하시는 분이 많아지면서 이제 편의점 HMR의 그 매출 비중이 높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혹시 BJF 리테일의 그 목표가도 리포트에 나와 있나요? 네, 나와 있습니다. 얼마인가요? 네. 네, 제가 한번 네.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탑픽으로 BJF 리테일을 꼽아주셨어요. 오늘 유진투자증권 이혜니 연구원과 함께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